받으세요. 또 받은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은 답답한 실내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해가 뜨는 동해에서 여러분에게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세상은 정말 비욘드 뉴스, 비하인드 뉴스, 굿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마음의 감동을 느끼실 수 있도록 감동 사연만을 안고 찾아갈 것입니다. 동해 촛대바위 앞에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런 초한자루가 되는 최하세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의 기원을 담아 새해 첫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이 격동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순간을 많이 맞이했었죠. 하지만 2017년 이제 새해가 밝아 올라왔습니다. 그 모든 시련과 역경 딛고 우리는 새 희망을 부여잡고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2017년 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 그 첫 시간을 동해 앞바다에서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함께 활짝 열어보이겠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새해 새로운 다짐을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해를 보기 위해서 일찍이 나와 기다리는데 가장 춥고 어두운 때가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 이명이더군요. 밝고 따뜻한 해를 보기 위해서는 그 어둡고 차가운 시간을 반드시 지나야 했습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죠. 밝은 미래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야 하는 고진감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진감래. 네, 일상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사자성어라 그 뜻을 잘 아실 텐데요. 바로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유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옛 중국에 가난한 한 농부가 공부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필기구조차 살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붓 대신 수트로 종이 대신 나뭇잎을 이용하여 학문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크게 성공하게 되는데 바로 이 농부가 중국 문학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도종의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극복하고 이겨낸 도종의는 그렇게 역사의 한 주인공이 됩니다. 여기 또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피아노 건반 위에 손가락이 보이질 않습니다. 혹시 지금 각박한 현실과 조건에 주저앉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비욘드 뉴스에 더욱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함께 보실까요?
이 피아니스트는 16살의 러시아 청년 알렉세이 로마노프입니다. 10손가락이 없이 연주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 아름다운 선율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는데요. 제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하는 것은 로마노프의 성장 과정입니다. 선천적으로 손가락과 한쪽 발이 없이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12살 무렵에 새로운 가정에 입양된 로마노프. 약 2년 전 모차르트와 비발디의 연주를 듣고 피아니스트가 되기로 결심한 후 피땀 어린 노력을 거듭한 끝에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서도 도전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청년 알렉세이 로마노프. 물질적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마음은 겨울보다 더욱 차갑고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은 어떤 감동을 받았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손가락이 없는 피아니스트는 정말 상상도 못한 것 같고, 저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저렇게 연주까지 했을까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저렇게 좋은 모습 저도 보여야겠다고 많은 걸 느낀 것 같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이거 없으면 잇몸이란 말 있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없으면 손목이 있고, 손목이 없으면 팔이 있고, 우리는 있는 걸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없는 걸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걸 생각하자. 10손가락이 없는 피아니스트라니 참 놀랐고,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 어려움도 많고 힘도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좀 어려운 일 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너무 감동적이고요. 손가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소화하고 받아들임에 따라서 자신이 주어진 장점을 노력을 통해서 성화시켜 나가는 그 부분이 있어서 참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누구나도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래를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이 참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로마노프에게는 피아노를 연주할 10개의 손가락이 없었지만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과 희망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소망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 비욘드 뉴스였습니다. 딩동 굿뉴스 배달 왔습니다. 오늘도 굿뉴스를 힘차게 전하는 김명인입니다. 새해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다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등의 긍정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크게 말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새해 계획하신 모든 일이 굿뉴스처럼 다 잘 될 거예요.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합니다. 제시카 피트만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지난해 고향에서 운전을 하던 중 길 모퉁이에서 노부부가 땔감을 만들어 지나가는 차들에게 팔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혹시 도울 일이 있을까 싶어 차를 세웠습니다. 케네스 스미스와 헬렌 스미스 부부는 폐암을 진단받은 아내의 치료비로 노후 자금까지 모두 쓰고 길에서 나무까지 팔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같은 자리에서 혼자 나무를 팔고 있는 남편 케네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헬렌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아내 헬렌은 떠나고 없지만 갚지 못한 치료비 때문에 여전히 남편은 나무를 팔아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시카는 마음이 너무 아파 케네스의 사연을 알리고 모금 사이트를 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온정이 보태져 모금액이 거치고 케네스는 밀린 병원비를 다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작은 일이 이렇게 큰 감동의 스토리를 만드네요. 이렇게 이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범죄자와 경찰이라는 악연에서 봉사 파트너로 이어진 특별한 인연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박 씨는 자동차 터리를 하다가 김윤석 경위 손에 붙잡혔습니다. 실형을 살고 출소한 박 씨는 김경희를 찾아가 살 길을 알려달라며 원망 섞인 호소를 했는데요. 김경희는 포장마차를 해보라며 종잣돈을 마련해주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자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처음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던 박 씨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포장마차에서 남은 재료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쪽방촌에 갖다 주는가 하면 주민들의 집수리까지 발벗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김경희와 박 씨는 형과 동생이 되어 지난 15년간 서울 영등포 일대 쪽방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오랜 봉사 파트너인 두 분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비행기 추락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도운 10대 소년의 신원이 드디어 확인됐습니다. 구조대를 도운 소년은 15살의 조안 라미레스.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구조대가 풀을 베면서 길을 만들어 고속도로로 나가려고 할 때 라미레스가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가까운 길을 바로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소년의 발빠른 안내로 몇몇의 목숨을 구하게 되죠. 다행히 현지 언론을 통해서 이름도 남기지 않은 소년 천사의 활약이 알려지고 참사 3일 만에 신원이 확인된 라미레스는 구조대를 더 돕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이유가 사회의 행복과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굿뉴스. 이 작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에 큰 파장이 되어 올해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2017년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넓고 푸른 동해가 한눈으로 내려다 보이는 강원도 동해시 망산동에 위치한 해군 옥기 지구전적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철도의 아름다운 세상 비하인드 뉴스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일 안에 되었던 숭고한 삶을 살아간 분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이곳은 대한민국 통해바다를 철통같이 지키는 대한민국 해군의 선봉함대 제1함대 사령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멋진 해군 1함대를 소개해 주실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정유식 중령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 1함대 1해상전투단 정작참모를 맡고 있는 정유식 중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 저 망상에 있는 해군 옥계 지구 전적비를 잠시 돌려서 묵념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셨습니까? 그곳에 전적비가 있는 것과 또 이곳에 해군 1함대가 있는 것 무관하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해군 어깨지구 전적비가 세워진 이곳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강원도 어깨지구에 기습 상륙한 북한 해군과 우리 해군 묵호경비부 요원 간의 해군 사상 최초의 해륙상 전투로 북한군 33명을 사살하고 북한군 함정 및 상륙정 각 한 척을 격퇴하며 발동선 한 척을 납포한 우리 해군 최초의 승전이 있던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당시 우리 해군의 묵호경비부가 바로 오늘날의 제1함대 사령부의 모태가 되었던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선배 전우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우리 1함대는 어깨지구 용사들이 보여준 승리의 정신을 계승해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유식 중령님과 함께 저도 우리 이 해군 1함대를 위해서 늘 기도할 겁니다. 해군들의 안전한 항해와 건강을 위하여
우리 C채널 시청자와 함께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승! 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밥 짓듯이 최일도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함대 사령부 정기원 목사입니다. 예. 해군하면 손원일 제독 얘기가 빠질 수 없죠. 우리 손원일 제독은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손원일 제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손원일 제독은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셨던 네. 그 손정도 목사님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주로 중국에 계셨다가 네. 1945년에 광복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돌아오셨고 오래전부터 우리 조국의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11월 달에 우리 해안 경비를 담당하는 해방병단을 창설하셨고 이제 거기에 초대 단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아마 그것이 현재 우리 해군의 전신이자 모체가 되었죠. 해군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손원일 제독의 그 희생 정신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 해군 해상 작전 헬기 한 대가 동해상에 추락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헬기 조종사인 고 김경민 소령은 역시 목사님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전우를 살려내고자 최후의 순간까지 악전고투했다는 이야기 듣고 가슴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온 국민이 이 내용도 좀 알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관들도 굉장히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끝까지 기체에서 탈출하지 않고 그 조정관을 잡은 상태에서 전우들을 살리려고 끝까지 노력했던 그렇게 노력했다고 판명되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이렇게 참 먹먹해지는데요.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고 김경민 소령이 하루 후에 네. 우리 해저 1km 아래에서 인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신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가족들에게는 좀 안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군에서 조언을 했지만 그 아버지신 김재호 목사님께서는 조국 수호를 위해 생명을 바친 아들의 그 모든 과정을 꿋꿋이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해군에 찾아오셔서 아들의 시신을 아주 끝까지 찾아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보여주실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마음이 참 먹먹해지는데요.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나 또 가족들이 마지막 보내는 모습이 역시 크리스찬답게 너무 담담하고 그리고 의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네, 우리 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 비하인드 뉴스에서 밝혀지는 내용인데요. 6.25 전쟁 당시에 우리 손원일 제독과 저희 아버님이 원래도 섬에서 만납니다. 우리 정 목사님도 백령도에서 근무할 때 그 원래도란 섬 앞에 보셨죠? 네, 보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보입니다. 지금은 북한 영토지만 그렇습니다, 목사님. 네, 거기에 바로 아버님이 독립대대 대대장으로 계실 때 휴전이 되었을 때 미군에서는 후퇴하라 내려오라고 했지만 그 켈로 부대는 민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내가 우리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목숨 걸고 전투했는데 왜 내려가냐. 그래서 안 내려가겠다는 분이 더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겠죠. 네네. 그때 아버님은 목숨 걸고 섬을 지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손원일 제독께서 오셔서 설득해서 이 두 크리스찬이 원래도에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백령도 아래는 내려가지 말자. 그래서 백령도 위에 있었던 16개 섬에 있던 우리 켈로 부대 대원들이 백령도에 오셔서 백령도가 뿐만 아니라 그 서해 오도가 우리나라 영토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크라크 라인 그러는데 크라크가 이렇게 선을 그었다 해서 네네. 손원일 최희화 라인입니다.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예,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저는 지금 대한민국 해군 선봉 제1함대 1전단 소속의 함정들이 위치한 동해항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임병래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병래 함장 노윤호 소령입니다. 얼마 전 개봉해서 흥행했던 영화 인천 상륙 작전의 주인공 이정재 씨가 맡아서 열연했던 그 장하학수가 알고 보니까 실존 인물이에요. 바로 대한민국 해군 임병래 중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고 임병래 중위는 1922년 평안남도 용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필리핀 징용병으로 활동하시다가 해방 이후에 해군 첩보부대 창설 요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50년 4월 해군 소위로 인간하였습니다. 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한 영흥도 첩보작전, 엑스레이 작전의 첩보조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네. 1950년 8월 영흥도에 잠입하여 북한군의 군사 위치, 적 상황, 군사 기밀 등을 해군 본부와 미 극동부 사령부에 제공하였습니다. 5,000분의 1이라는 확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이 바로 이분의 활약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상륙 작전 개시 하루 전인 1950년 9월 14일 북한군 1개 대대가 첩보부대를 기습 공격하였고 동료들은 탈출시킨 뒤에 본인은 끝내 응전하였지만 포위당하자 군사 기밀의 노출을 우려하여 자결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임무 완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임무를 완수한 임병래함 중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해군본부에서는 10번째 유도탄 고속함인 이 임병래함을 만들어서 기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3년 11월에 동해에 임병래함이 예속되어 동해 바다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인천 상륙 작전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바로 임병래 중위와 또 군번 없는 군인 켈로 부대의 활약이 있었다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로소 영화를 보고 안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숨은 공로자들에 대한 이야기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포부를 임병래 함장님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바다는 우리 해양 자원의 보고이자 울릉도, 독도가 있는 국가 전략 도서가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단 한 명만 살아남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고 임병래 중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서 적이 언제 어느 때 도발하더라도 현장에서 경멸하여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 동해 NLL을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윤호 함장님 말씀 들어보니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제가 서 있는 이 겨울 동해 바다는 바람은 참으로 차갑고 매섭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바람을 뚫고 불철주야 동해 바다를 지키는 우리 1함대 임병래함 함장님과 수병들과 함께 같이 서 있어 보니 2017년 한 해도 대한민국의 안보는 문제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온 국민의 안보를 위해 힘써달라는 의미로 저와 우리 임병래함 함장님과 수병들이 시청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하여 필승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필승! 등대 박천서 칠흑 같은 어둠 속 차가운 바다의 꾸지람, 살을 가르는 바람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불 밝히는 것은 그대를 위한 사랑입니다 라고 노래한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모두가 잠든 후에도 쉬지 않고 홀로 빛을 발하는 저 등대에 헌신이 있었기에 칠흑 같은 어둠에도 어선들과 군함들이 항구로 무사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등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해온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정부는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의 혼란스러운 전국을 바로잡길 바라고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 내가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또한 나의 빛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 사회는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